노인정 화투판에서 벌어진 앙숙 할아버지들의 숨겨진 과거사. 시골 마을의 노인정아는 매일 같은 시간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김노구, 박남실, 이홍팔, 최철순이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년을 넘게 계속된 일이었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김노구가 화투를 나누면서 박남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할게. 박남실은 손에 들린 카드를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화투판을 넘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홍팔은 화투를 집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최철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노순이 할머니가 청소도구를 들고 조용히 노인정을 정돈했습니다. 인근 노인들이 화투판 주변으로 몰려와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직원 정미영이 혈압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들, 혈압 재는 시간이에요. 김노구가 손을 들어 먼저 팔을 내밀었습니다. 정미영은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내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분명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노인정 입구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화투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남성은 노순이 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순이 할머니 계세요? 노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린 먼지떨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투판 위에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피해오던 그 얼굴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마을의 작은 식당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이윤이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광호라고 하세요? 30년 전에 돌아가신. 이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은 사고로.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사고였나요? 소문은 빠르게 마을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이장 강태구의 집에도 병원 의사 김준영의 입에도 올랐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경찰 수사가 이상했다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노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박남실은 다음 날 아침 은근히 이준호의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변호사라더라. 라는 한마디가 그의 불안감을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홍팔은 술집에 들어섰습니다. 술잔을 집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뭘 원하는 건가? 이미 다 끝난 일 아닌가? 술은 빨리 비워졌습니다. 최철수는 마을 교회의 목사 박영철을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어. 목사는 최철순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 열람실은 조용했습니다. 이준호는 30년 전의 신문들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도서관 사서 박준호 아저씨는 처음에는 신문만 제공했지만 이준호의 집요한 태도를 보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광호 씨 사건 찾으세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사건이요. 마이크로필름에 떠오른 기사는 작았습니다. 야간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로 사망. 문장은 짧았고 불명확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목격자 진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펜으로 기사를 메모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틀 후 이준호는 시청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경찰서 기록을 요청했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30년이 지난 일이라 기록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준호는 시청을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김노구의 집은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노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준호?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준호는 존댓말로 인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한 구석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먼지가 소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노구는 이준호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노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단순한 사고였단 말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최철수는 24시간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김노구도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한계인 것 같아. 최철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김노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망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철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망했어. 김노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남실은, 이홍팔은, 그들도 알아. 알면서 피하고 있는 거야. 최철순이 종이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난 이제 진실을 말할 거야. 교회에서. 김노구는 최철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철순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불렀어. 이준호를 말이야. 뭘 한 거야? 김노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마침내. 그날 오후 최철순과 이준호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박남실은 이 소식을 받자마자 이홍팔을 찾아갔습니다. 우린 움직여야 해. 지금. 이홍팔은 박남실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휘발유에 불이 붙는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조용한 공간에서 최철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호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 현장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최철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던 일을 봤거든. 30년 전의 밤이 되살아났습니다. 야간 공사 현장에서 4명은 몰래 금전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남실의 지시 아래였습니다. 비리였습니다. 그때 이광호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신고해야 해. 이광호의 말이 울렸습니다. 박남실이 급히 막았습니다. 제발 봐주게. 하지만 이광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이광호가 쓰러졌습니다. 사고였는지 누군가의 의도였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관이었던 김노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발 이 사건을 사고로 봐줄 수 없을까? 박남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김노구는 한번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분과 박남실의 압력이 너무 컸습니다. 30년이 지나간 지금 최철수는 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노인정의 화투판에 내 할아버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준호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남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야. 모두.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일은 내가 벌인 비리였고 그 아버지가 신고하려고 했어. 이홍팔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내가 봤어. 아버지가 떨어지는 걸. 정말로?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사고였나? 이홍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노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경찰관으로서 법을 저버렸어. 용서를 구한다. 목소리에 30년의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최철순이 이어 말했습니다. 진실은 이래. 모두 이래. 이준호는 각자의 말을 듣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인지 누군가의 의도인지는 결국 알 수 없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이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것이 충분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방 한쪽에서 노순이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눈빛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변호사 자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최철순의 고해성사 음성 기록, 각 인물의 서면 진술서, 30년 전 현장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지역검찰은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기록들을 다시 들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을 다시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불명확한 상황 속 발생한 사고. 법원은 내 할아버지를 불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증거 은폐와 거짓 진술에 대한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했습니다.
형사처벌은 면제되었습니다. 대신 민사적 배상과 사회봉사가 권고되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동의했습니다. 이광호를 추모하는 장학금을 만들자. 박남실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을 신문에는 긍정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장학재단 설립. 제목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과거 비리에 대한 감시는 계속되었지만 당사자 김노구는 이미 정년 퇴직했습니다. 각각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개인적인 화해와 용서였습니다. 3개월 후 노인정의 화투판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노구는 자신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위한 법률 상담센터가 되었습니다. 박남실은 지역발전 사업에 투명한 회계를 도입했습니다. 감시도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이홍팔은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마을의 또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철수는 교회에서 매주 설교했습니다. 용서와 속죄에 관하여. 이준호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매월 한 번씩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노순이 할머니는 항상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차분히 추도했습니다. 마을에는 이광호 기념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첫 수혜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마을의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의 화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침묵은 이제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평온한 침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노인정 창을 통해 소리 없이 불어갔습니다.